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국 고전 단편 작품을 여러분과 함께 듣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윤백남 작가님의 경벌포의 작품입니다. 지난 회차 어둠 속으로 끌려가며 손생원은 장군이 누구인지는 모르되 죄진배 없으니라며 담을 크게 먹었었죠. 이제 그 장군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이윽고 한 고개를 넘으니 문득 안개가 열리며 경계 절승한 곳에 고루 거각이 즐비하고 기치 창검이 일광에 번득인다. 그제야 손생원은 몸이 비상한 소굴에 빠진 것을 깨닫고 간담이 콩만하여 사면을 둘러보는 중에 말이 그 대운 앞에 이름의 문 안으로부터 여러 부하에게 옹위를 받으며 위원이 이리로 걸어 나오는 일개 장부가 있었다. 몸에는 홍해전복에 청색 회자를 둘러입고 머리에 줄립을 썼는데 근 흠름한 기상과 저우 위풍이 당당하여 감히 정시할 수 없었다. 손생원은 어마지두에 맑게 내리니 그 장부는 손생원의 손을 잡고 대청으로 인도하며 자네 그동안 죽지 않고 살아 있었네 그려 하고 무한히 반가워한다. 손생원은 우두망처하여 어쩔 줄을 모르다가 그 장부의 얼굴을 다시 숙시하니 전일 산사에서 헤어진 후로 부지하라기 된 양생이다. 자네 이게 웬일인가? 일별 이래로 오늘까지 격조하여 어찌 된 줄 몰랐더니 그런데 무얼 하기에 이렇게 부귀를 누리고 있는가? 지금은 황지부사를 지내고 황지부사 모르겠나? 양산박 대도독이라면 짐작하겠네 그려 허허허. 손생원이 아무 말도 못하고 놀란 눈으로 좌우를 살펴보니 수십 명의 늠름한 부하가 전상전하에 늘어서서 무슨 영이 있을까 등대하고 있는 폼이 마치 군왕전에 시립하고 있는 대소 신하들과 다름이 없다. 보게 저 앞 너른 광에는 기치 창검의 무기와 황금 정곡이 가득히 실려 있어 평생을 먹어도 남음이 있을 것이고 한번 영을 내리면 무부건졸 건장한 병사 이 수백 명 문 앞에 등대하니 반가위 농림대왕이 아닌가? 동서남북을 유예소적 마음 가는 대로 하고 행장굴신 뜻을 펴고 굽힘을 무불자유하니 자네들 같이 군수는 방백의 비식을 살피고 방백은 묘당에 아첨하여 전전긍긍의 나를 보내니 그래 가지고 어찌 살았다 할 것인가 내가 일찍이 절에서 말한 것이 이것일세. 유지자는 사경성이라더니 과연 나를 두고 하는 말인 듯 하이. 지금은 뱀 같은 건졸이 수만이오 황금이 곳간에 가득하니 무엇을 부러워할 것인가. 그러나 나는 결코 양민의 재물을 탐내지 않느니 탐관오리의 불의의 재물과 인색한 부호의 재물 또는 연시일관의 진귀한 보물을 가져올 뿐일세. 이것으로 말하면 군등이 나라 일한다는 핑계로 국고에 정곡을 도적질하여 먹고 백성이 피땀 흘린 고열을 빨아 먹는 데에다가 대할 것인가. 어차피 인생이란 초로와 같은 것이니 세상에 뜬 허영을 물리치고 은은히 물회의 행락을 받는 것도 또한 세상을 보내는 길이 아니겠는가 하고 목을 높이어 웃음을 웃는다. 손생원은 그의 말도 엄청나거니와 좌우 시위가 하도 어멍하여 한마디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단지 하고 고개만을 끄덕이고 있노라니 이윽고 선연한 미소녀가 10여 명 몸에 능라주의를 걸치고 배반을 날라들이는데 음식도 보지 못한 음식이려니와 옥방금준의 진귀한 그릇이 눈이 현할 지경이다. 양생은 잔을 들어 술을 권하며 자네와 나는 길이 다른 사람이니 다시 만날 기회가 있겠는가. 우리 대취토록 먹어보세. 하는 말이 끝나자 대하에서 일어나는 풍악 소리,
가위 성경이라 잃을 만하였다. 배반을 몇 번이나 갈아들이고 저녁상을 물린 후에 다시 아담한 술상이 들어온다. 손생원은 난생 처음에 입사치를 하였다. 그런데 들으니 자네 가세가 어려워서 함흥유 감사에게로 돈을 얻으러 가는 길이라되 그려. 과연 그러하이마는 그건 자네 어찌아나 그것을 모르고 어찌 자네를 맞았겠나. 자네가 어제 홍감역 집에서 동숙한 사람이 나의 막하일세. 허 하고 손생원은 눈을 흡떴다. 홍감역은 만석군의 부호로 돼 인색하기 짝이 없고 자기네게 박하기 돈의 제일이라 그 위인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 마카를 은근히 그리로 보내서 그 집안의 형편을 엿보게 하였더니 우연히 자네를 만나게 돼서 급히 달려와서 나에게 고하기로 자네를 중도에서 맞게 한 게 아닌가. 그런데 함흥 가는 것은 그만두게. 그만두면 어떡하나. 내가 서울 자네 댁으로 정곡을 치송할 테니 염려 말고 며칠 묵어서 바로 서울로 가게. 고마운 일일세마는 여기까지 왔다가 요 감사를 찾지 않고 갈 수야 있나. 그 역시 우리의 옛벗이 아닌가. 그건 그러허이. 내가 왜 가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자네는 유생의 성질을 모르는가. 자네가 머나먼 길을 찾아갔다 하더라도 아마 자네 집안이 반년 먹을 것도 주지 않을 것 같으이. 글쎄 그럴 듯도 허이. 이튿날 한낮이 겨워서 손생원은 산채를 하직하였다. 가만히 보니 서울집으로 정곡을 보내겠다고 말은 선선히 하지만은 언제 보내는 건지 기필할 수도 없고 또 함흥이 멀지 않았는데 무 감사를 보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기도 무미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감사지위에 오른 사람을 믿고 가야지 제 아무리 호강을 한다 한들 도적 괴수를 믿을 수야 있는가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면 곧 서울로 도로 올라가려는가? 아니 기위에까지 왔으니 함흥으로 가서 서회나 하고 가려네. 그것도 해롭지 않은 말일세. 그러면 자네한테 한 가지 신신당부할 것이 있네. 무엇인가? 유생을 아니 유감사를 만나더라도 내가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더란 말은 명심하고 누설 말게. 내가 그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복민관으로 있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직책상 그냥 있을 수 없을 것이고 그냥 있지 않으려니 자연 나와 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 것이니 피차 동문수악한 친구로서 병화간에 만나기가 싫어서 그러네. 좋은 말일세 결코 누설하지 않음세. 당부하네. 자네가 만일 신을 지키지 않고 누설한다면 10보 지내의 자네 몸에 해가 있을 것이니 그리 알게 하고 신신당부를 하였다. 손생원은 염려 말게 하고 장담을 한 연후에 후한 노수와 준마 한 피를 얻어 타고는 산채를 떠나 함흥으로 직행하였다. 수일 후에 함흥부 중에 이르러 우선사관을 정하고 하루를 쉬인 후에 요 감사에게 자를 통하니 유감사 역시 반가이 그를 맞아들였다. 일자 이후에 그러니 어쩌면 그렇게 못 만나겠나. 대감은 대신에 몸이고 이놈은 포이이니 자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날 이렇게 멀리 찾았나. 다른 게 아니라 궁소를 하러 왔지. 별 수 있는가. 얼마간 부조를 해주어야겠네. 글쎄 나 역시 어려워서 자네 청을 듣기 어려우이마는 노수나 넉넉히 만들어줌세. 유감사를 만난 결과는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손생원은 감사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동문수학하던 양군이 산적 괴수가 되어 거기서 자기가 대접까지 받고 왔은즉 그를 토벌해서 공을 세워보라고 권하였다. 요 감사는 그 소리를 듣더니 웬일인지 눈살을 찌푸리며 그거 긴치 않은 말을 냈네. 그 사람이 서로 도적이라 해도 양민을 못 살게 하는 터가 아닐 뿐 아니라 자네에게나 아에게나 중마고우가 아닌가. 목민관으로 앉아 있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체면상 그냥 있을 수 없고 그렇다고 내가 군사를 움직이면 친구 하나를 업애게 되니
그 안이 딱한가. 그런 긴치 않은 소리 말게. 더구나 자네로 말하면 대접까지 받고 온 사람이 어찌 그리 신이 없는가 하고 도리어 좋지 않게 여기는 모양이었다. 손생은 아첨을 하느라고 그런 말을 하였다가 되려 긴치 아니 생각하니 마음에 뉘우친 바가 있었지만은 기호지세라 그냥 있을 수 없었다. 자네가 어려우면 나에게 군사 100명만 빌려주면 당장에 체포해 보임세. 자네와 그와는 인물이 달라. 당랑거철이니 천만에 그게 무슨 소리인가 염려 말고 내가 공을 세우거든 포상이나 두둑히 하게 하고 조르는 것이다. 유감사는 경박한 손생원의 심지를 가엾이 생각하였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자진해서 한다는 것을 굳이 말리면 상경 후에 어떤 말을 낼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 필경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군사 100여 명을 풀어주었다. 암만 해도 숙고충비 같으이 천만에 자네의 지정불고의 죄를 내가 대신 풀어줌세. 손생원은 이렇게 장담하고 군교 100여인을 영솔하고 함흥을 떠났다. 그에게는 일단 감사에게 아첨하는 마음과 공을 세우자는 것 외에 친구를 팔아먹는다는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 수일 후 손세원 스스로가 앞장을 서서 그 산중으로 들어가서 산채가 머지 않은 곳에 군교를 매복시키며 자 너희들은 여기 매복하고 있으면 내 혼자 산채에 가서 기회를 엿보고 올 테니 기다리고 있으되 10분 조심하여 인기척을 내지 말아라. 하고 얼마를 더 가려니까 전일에 손생원을 중로까지 마중 나왔던 부하 하나의 말을 타고 와서 생원님 웬일이십니까? 하고 반가워한다. 서울 가는 길에 다시 들렸네. 그럼 어서 가십시다 하고 그 위는 손생원이 맑게 내리려 하자마자 포성이 꽝하고 나더니 수십 명 건조리 내달아 잡담제하고 손생원을 끌어내려서 결박을 한다. 네 이놈들 하고 호령을 하려는 손생원의 두 뺨을 보기 좋게 후려치고 고작을 번쩍 들어 꼭두제비를 시키는데 큰 수리가 참새 한 마리를 후려 차가지고 가듯이 손생원의 발은 당에 다 보지도 못한다. 손생원은 정신이 들락날락하였다. 얼굴을 들게 하는 호령 소리에 정신을 차려 쳐다보니 대청 위에 위의를 갖춘 양생이 노안을 부릅뜨고 내려다본다. 자네 무슨 낯으로 나를 다시 보러 왔는가 하고 꾸짖는다.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욕을 보이는가? 자네 죄를 자네가 모르는가? 내가 작별시에 그렇게 신신당부하였거늘 경망이 입을 놀려 친구를 잡으러 오기까지 하니 그럴 법이 있나? 천만에 하느님이 내려다보시지 그런 일은 없네. 흥! 하고 양 괴수는 코웃음을 친다. 사내답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서도 날 속이려고 하는가. 가련한 인물이로군 얘 여봐라. 네. 이 하옥해놓은 교조를 이리로 대령시켜라. 네. 이 이윽고 산채 건졸들이 결박한 영교 수십 명을 끌어들이어 대하에 꿀린다. 양괴수는 그 관졸을 가리키며 저게 다 누가 데려온 관졸인가 하고 호령을 한다. 손생원의 얼굴은 흑빛이 되고 말았다. 과연 내가 경솔했으니 용서하시오. 하고 고개를 숙인다. 경솔하다고만 해서 오를까 신과 은희를 잊고 나를 잡으러 오다니 내 너를 죽일 것이로되 너 같은 소인의 피로 내 칼을 더럽힐 수 없다. 애 여봐라. 네. 이 곤장 10개만 쳐라. 네. 이 영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건졸이 달려들어 손생원을 엎어놓고 곤장을 친다. 그리고 관졸들의 결박을 모두 풀러놔라 하여 단단히 묶은 줄을 풀어놓고는 너희들은 공연히 저 맹추의 말을 듣고 얘까지 와서 고생이 막심하니 되려 불상들하다. 너희들에게 전포돈과 옷감을 나눠줄 테니 각기 돌아가서 다시는 이런 범람한 짓을 하지 말라 하고는 허다한 돈과 포백을 내서 한 짐씩을 지어주어 내보내는 것이었다.
관졸들은 구민 듯이 기뻐하여 칭송을 맞이 아니하며 하직하는 것이었다. 수령은 그 길로 광에 가득가득한 정곡을 말끔내 실리며 정각에 불을 질렀다. 기위남이 알았으니 여기 오래 있기 부질없다. 는 이유였다. 그리고 저 위인을 대로 상으로 내다가 버려라 하는 영을 내렸다. 건졸들은 생원을 묶은 대로 말에 올려 앉아서 큰 길까지 데려다가 결박을 글러주었다. 손생원은 목숨만이 살아가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어 역시 과객질을 하여가며 십수일 만에 간신히 서울로 올라와서 오막살리 자기 집을 찾아가니 집은 의연한 옛집으로 돼 들어있는 사람은 생전에 보지 못한 단사람이었다. 아니 이 집이 손생원 댁이 아니오. 손생원님 댁은 떠나셨습니다. 어디로 떠났소? 여기서 둘째 골목 막다른 소슬대문집이 올시다. 소슬대문집이라니 견디다 못하연 아매집 행랑채에 들었나 보다 하고 힘없이 찾아가니 모르는 행랑 사람인 위댁을 찾소 하고 괄시한다. 그러자 안에서 전부터 있는 할멈이 나오다가 손생원을 보고는 놀라서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우리 댁생원님 오신다 하고 고함을 친다. 손생원은 아랫목 비단 모루 위에 앉아서 한 짐 풀어들인 정곡의 목록을 읽어보고는 뉘우침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었다. 거의 평생을 먹을 만한 허다한 정곡은 양괴수가 보낸 것이었다. 올려보낸 날짜를 손꼽아 보니 손생원이 산채를 하직한 바로 그날이었다. 권력에 아첨하려 했던 자의 비참한 최후와 의리를 지킨 자의 통큰 용서가 극명하게 대비된 결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